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주변에서는 받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재 약 70% 정도의 어르신들이 받고 계십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월 34만 2,510원까지,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합쳐서 최대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단독 가구는 최대 411만원, 부부는 최대 657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분이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소득 조건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하위 70% 안에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용어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실제 소득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분명히 소득은 많지 않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없어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는 여러 가지 감액 요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도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런 복잡한 제도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2,51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하로 받으시거나 아예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그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의 최소 50%인 약 17만 1천원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만액인 34만 2,510원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만원 미만의 금액이 차감됩니다. 반대로 이 할머니가 국민연금을 월 30만원만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은 만액인 34만 2,51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부 가구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개별적으로는 월 27만 4천 원씩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 최대 657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20% 감액 없이 만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소득역전 방지 제도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박할아버지의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선정기준액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조정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최할아버지의 소득인 정액이 월 210만원이라면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모두 받으면 총 소득이 244만 2,510원이 되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원에서 16만 2,510원이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되어 실제로는 18만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와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여부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왜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히 65세는 넘었고 소득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탈락했을까요? 기초연금 탈락에는 몇 가지 주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박할머니가 월 소득은 50만원 밖에 없지만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 집의 일정 부분이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금액에 월 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할아버지가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3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1억 6,500만원에 월 4.17%를 적용해서 월 57만 3천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정할아버지의 실제 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소득인 정액은 157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월 180만원이라면 소득인 정액이 237만원이 되어 선정기준액 228만원을 초과하므로 탈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고급 자산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3천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예를 들어 김할아버지가 소득도 적고 재산도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전에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이 현재 시세로 3,500만 원이라면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된 중고차라도 현재 시세가 3천만 원을 넘는다면 마찬가지로 탈락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체류 기간입니다. 연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방문하시거나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장기간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언급한 직영연금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분이 받고 있다면 나머지 한 분의 신청 시에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탈락 사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재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변동되는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면 소득인정액도 줄어들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는 점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모르셔서 몇 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15일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백 기간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금융재산이 많으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승인되신 분들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탈락하신다면 탈락 사유가 자세히 적힌 통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탈락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아서 탈락한 것인지 특정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서류 미비 때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서류상의 오류나 누락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재신청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반영되었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다른 분이 신청하시면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은 이미 첫 번째 신청자의 기초연금이 반영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게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지나고 몇 달 후에 신청하시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놓치게 됩니다. 소급해서 주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에도 매년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탈락했다가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 자산 처분을 통한 회복 사례입니다. 강할아버지는 30년 전에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골프를 치기 어려워지자 회원권을 처분하셨고 6개월 후 재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고급 자산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회복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높아서 탈락하셨는데 2년 후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상황 변화로 인한 회복 사례입니다. 팍할머니는 아들의 사업 수입이 많아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탈락하셨는데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면서 부양 의무자 조건에서 벗어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감소로 인한 회복 사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는데 나이가 들어 가게를 정리하신 후 재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자주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확실히 조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할 때는 이전 탈락 사유와 현재 달라진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다시 신청합니다가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했습니다. 또는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하시면 심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의료급여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노인 복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경로식당, 실버택시, 목욕탕 이용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